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상당히 어둡죠. 어두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하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표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고 지금 물리신 분들은 작년 초부터 물리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1년 정도 이제 기다리셨는데 주식은 사실 여러분 6개월, 1년 이거는 기본이고 내가 큰 수익을 벌겠다 하면 최소 저는 3년도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하고 똑같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막 대출 내고 해서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벌겠다. 그거는 여기 주식도 저는 안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근데 여러분 SK하이닉스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밥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그리고 아니 SK하이닉스를 떠나서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 500원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수급이에요, 수급.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거의 170만 주 가까이 이상 샀다는 거. 지금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또 파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만 팔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00원 빠졌지만 개인하고 기관이 팔았지 외국인들은 오늘도 30만 주 이상 34만 주 아이고 본주 대비 34만 주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선주 물량이 본주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 이게 338만 주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게 420만 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뉴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동남아시아 쪽 관련해서. 자, SK하이닉스 여러분 일봉 보시면 사실은 직전 고점 저 앞에 13만 3,500원 뚫을 기세죠. 오늘 거의 13만 한 2,500원까지 갔습니까? 거의 직전까지 갔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SK하이닉스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SK하이닉스 따라 삼성전자 갑니다. 다만 시차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SK하이닉스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SK하이닉스 월봉 보시면 좀 더 명확해요. 월봉 보시면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월봉 저 앞에 15만 500원이 최고점이죠. SK하이닉스 나고는 최고점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아마 저 15만 500원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올해라고 보고 올해 안에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걸 돌파하러 가겠죠. 근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지금 바로 이번 달 다음 달에 저 15만 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루한 기간 조정을 하면서 기간 조정이 길고 이평선이 힘을 모아서 15만 원을 돌파시키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관전 포인트. 근데 SK하이닉스는 확실히 더 세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좀 500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너무 좋다. 갈 때 되면은 확 땡긴다. 지금은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확신이 없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주가가 날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지루함을 못 견디고 참기 힘든 분들의 그런 흔들리는 물량을 끝까지 받아먹고 가기 위해서 흔들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차트로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21선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21선 한치의 21선 밑으로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일념이 보이죠, 여러분. 21선 딱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21선하고 저렇게 갭 차이가 96,800원 갈 때 막 벌어질 때 노란색입니다. 21선 월봉으로 벌어질 때가 8짜리지 지금은 살짜리다. 저 앞에 42,000원에서 계속 부딪히고 가다가 한번 팡 튀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아닙니다. 팡 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 예, 하고 요쪽 보시면, 예, 앞에 게 삼성이고 두 번째 게 오포예요, 여러분. 이게 밑에 게 2020년도고 이제 위에 게 2021년도인데 보시면 오포 점유율하고 삼성전자 점유율하고 바뀌었죠,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오포는 2020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근데 2021년에는 20%가 안 되고 삼성전자는 20%가 넘었죠. 거의 21% 가까이 됐는데, 아이고 장자님 동남아시아 거기 뭐 휴대폰 해가지고 해봐야 다들 뭐 싼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좀 동남아시아 쪽은 근데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0년도에 주요 동남아 시장에서 얼마가 제일 많이 차지했냐면 150달러 이하 제품군이 전체 시장의 한 55%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38%로 낮아졌어요. 뭔 말이냐? 150달러 이하. 그러니까 저가 폰이 비중이 낮아지고 그 다음 그 위의 제품 150달러 이상, 150달러에서 한 250달러대로 이게 지금 수요가 옮겨지고 있다. 자, 이게 고가로 약간 150달러 이하에서 151달러에서 250달러 조금 이 고가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옮겨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폰으로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5G 스마트폰도 2020년도에는 한 2개에서 3개 브랜드가 출시가 됐지만 지금 한 상위 업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폴더블이라든지 S 시리즈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너무 저가 말고 적당한 가격대 뭐 150달러 이상에서 250달러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폰이 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성적표다. 이게 뭐냐면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A 시리즈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좋다. 동남아시아 참 대표 국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요 4개국이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20%대 두 자릿수대로 동남아시아에도 올렸다. 그 다음에 비보, 뭐 샤오미 다 이제 중국 업체죠. 리얼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보면 거의 이제 애플이 힘을 못 써. 그 애플이 워낙 고가 폰이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데 이게 중저가에서는 어쨌든 나름 이게 보니까 150달러, 250달러 뭐 요 선에서는 너무 싸면은 중국 폰이 좀 이제 세지만 적당하게 이제 되는 데는 삼성 폰이 그래도 이미지가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삼성은 삼성 말고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삼성 아니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에 대한 기본 로열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걱정하는 삼성폰 쪽에 나중에 중국에 어떻게 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외에서는 아마 그럴 일은 없다. 왜냐? 중국하고 경쟁하는 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A 시리즈도 있고 같은 중저가 라인도 삼성전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 뭐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걸 다 쓰기 때문에 뭐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